이번 이야기는 조선과 명에 눌려 지내던 누르하치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고 한 이야기와 조선과 사이가 틀어져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정벌하겠다고 했던 이야기 등 임진왜란 시기의 누르하치와 여진족 그리고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에 거주하던 여진족의 생활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여진족은 재난이나 흉년을 만날 경우 생존할 길이 없었으므로 항상 조선에 식량을 하사해달라고 요구했고, 때로는 강을 건너와 민가를 약탈하거나 주민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 여진족에 대한 증오가 커졌고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자 조선은 여진족을 토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주의 수령은 조선 군대를 피해 명나라 조정의 동의하에 부족 주민을 이끌고 혼화상류 소자와 유역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일부 여진족은 계속 회령과 경성 일대에 머물렀습니다. 조선은 당연히 여진족이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기회가 있으면 여진족을 토벌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여진족 분할 통치 전략을 추진하던 명나라에도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명나라는 조선과 연합군을 결성해 여진족 토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은 함께 여진을 토벌했고 건주 여진은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습니다. 명나라 기록에 따르면 1467년 조부가 명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의 강순도 어유수 부대와 합동으로 건주위의 옛 군영을 유린했다. 건주위의 수령 이만주는 이때 살해됐다. 성화 15년에도 명나라는 왕직 등을 보내 건주 여진 소탕에 나섰고 조선 역시 대군을 파견해 명나라에 협조했다. 이처럼 건주 여진은 여러 차례의 공격을 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쇠퇴해 점차 여러 소부락으로 나뉘게 되었고 누르하치가 부상한 다음에도 한동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쉴 새 없이 털리던 건주 여진이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된 계기는 의외로 외부에서 왔는데,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자 명나라와 조선의 군대가 일본 침략을 막기에 정신이 없어지면서 비로소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건주의 각 부족을 통일하고 조선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해 우호관계를 맺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명나라를 배신하고 다른 국가와 사적으로 왕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누르하치의 모든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누르하치는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짓밟았으니 자신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르하치가 명나라 병부상서에게 병사를 이끌고 가서 조선을 구할 테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이 사서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조선을 구할 테니 허락해달라면서 왜구를 정벌해 명조정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치밀함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조선은 단호히 반대했으며 이를 저지해달라며 명나라에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조선의 사대부들은 나라가 망해도 오랑캐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게 이유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일본의 침략을 당하는 편이 용맹하고 전쟁에 이골이 난 누르하치 군대를 조선 땅에 들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누르하치가 계획한 대로였는데, 누르하치는 영리하게 조선의 파병을 언급하면서 왜구를 정벌해 명조정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해 명나라에게 임진왜란 동안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명나라를 안심시킨 것입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 조선에 무려 22만 명의 군사를 파병하는 물량 공세를 펼쳤고, 당시 조선 파병군 사령관은 이여송으로 지난편에 말씀드린 이성량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이성량 부자가 당시 명나라 주력군을 모두 이끌고 요동에 주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르하치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관심이 온통 임진왜란에 쏠려있는 동안 누르하치는 세력을 키울 절호의 기회를 손에 넣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양국 국경의 백성이 침범해 서로 해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을 넘어 건주로 넘어온 조선 주민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 기회를 빌려 조선의 상호교류와 우호관계 수립을 바라는 글을 보냈지만 조선 정부는 사적 교류는 명나라에서 금지하는 바라면서 이번에도 건주와의 왕래를 거절했습니다. 마침 이 무렵에 위헌해변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위헌해변은 지금의 북한 자강도 경내인 위헌에서 27명의 건주 여진 주민이 국경을 넘어 인삼을 몰래 캐다가 살해당한 사건인데,
나중에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은 위험군수 김대축의 모략으로 그가 공을 세우기 위해 여진족이 마을을 침략했다는 과장 보고를 올린 다음 굶주려 죽어가는 여진족을 잡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부당한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누르하치의 태도였습니다. 여진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누르하치는 대규모로 대장장이 등을 모집해 병기를 제조하고 병마를 모았습니다. 강이 얼면 병력을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가 복수를 하겠다는 누르하치의 계획을 알게 된 선조와 조선 조정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직 임진왜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까지 침공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던 선조는 평양에 주둔 중이던 명나라 호유격 장군에게 해명과 조정에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호유격 장군은 수하 여의원을 누르하치에게 보내게 됩니다. 화해 주선과 아울러 여진족을 정탐할 목적을 가진 여의원 일행은 의외로 누르하치의 환영을 받았고 조선 사신들은 우선 위헌 사건을 사과하며 사건에 연루된 관리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조선 사신들은 향후 쌍방이 다시는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누르하치는 여의원에게 건주는 명나라의 국경을 지키고 13년 동안 조선의 국경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한 명나라 조정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잊지 않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솔직히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과 통상할 뜻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누르하치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침략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누르하치의 평화답신에 답례하고 누르하치를 살펴보기 위해 조선의 사신 신충일에게 명나라로 가는 길에 누르하치도 만나보도록 합니다. 이때 신충일이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건주기정도기입니다. 건주기정도기에 기록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누르하치는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건장한 몸매에 바르고 큰 코와 검고 긴 얼굴을 한 사람이었다. 누르하치는 추석 전날 밤 단비 모자를 쓰고 단비 모피 목도리를 두른 채 사신을 맞았다. 또 오색 용 무양을 소놓은 단비 모피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색 허리띠를 둘렀으며 몸에는 칼과 노루뼈 등의 장식품을 달았고 발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방하나를 신었다. 누르하치는 자신의 거처에 있는 응접실에서 신충일을 접견했는데 흑색 칠기 의자에 앉아 칼을 찬 여러 장수의 호의를 받고 있었고 술자리에서도 그에 대한 여러 장수들의 태도는 아주 공손해 술을 따를 때도 극진한 예의를 갖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르하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슈루하치였는데 슈루하치는 형보다 체격이 장대했고 모난 얼굴에 흰 피부를 가졌으며 귀에는 은귀걸이를 차고 있었다. 나중 이야기지만 누르하치의 동생 슈류하치는 형과의 권력 다툼에서 형에게 죽게 됩니다. 수리 오간 후 1592년에 누르하치를 공격했다가 포로로 잡힌 부잔타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편에서 잠시 등장했지만 부잔타이는 누르하치의 막강한 라이벌이었지만 이때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 누르하치 진영에서 확실하고 안락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일어나 몸소 비파를 퉁기며 부잔타이와 함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부잔타이는 4년 정도 잡혀있다가 풀려난 뒤 1607년 누르하치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1618년 사망합니다. 신충일은 건주에서 누르하치 등과 쌍방 간의 우호, 주민 송환, 무역 및 상호 곡물 제공 문제 등에 관해 자세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두 나라는 하나가 될 것이고 두 집은 한 집과 같이 지낼 것이니 영원히 연합하고 우호를 맺어 대대로 변하지 말자. 누르하치는 그렇게 말했지만 누르하치의 삼촌 중 한 사람이 신충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 나라와 장차 하나의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조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후한값으로 사들여 대다수를 다시 돌려보냈다. 우리는 이처럼 너희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너희 나라는 인삼 캐는 우리 측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인삼 캐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죽인단 말인가. 너희 마음 씀씀이가 각박하여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지니고 있다. 그러자 신충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대체로 너희 호인 중에 누구든 이유 없이 우리 국경을 침입하는 사람은 중재인으로 논제한다.
하물며 너희 나라 사람들은 야간의 컴컴한 시간에 수백 년 동안 오지 않던 땅에 난입하여 우리 소와 말을 약탈하고 우리 백성들을 협박하고 살해하지 않았느냐. 산골짜기 우리 백성이 황급하고 놀라 너희들과 서로 싸운 것이니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지난 무자년에 너희 나라에 기근이 들어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여 먹을 것을 찾는 사람이 날마다 수천 명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쌀과 소금을 지급하였으니 이에 힘입어 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더냐.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너희를 죽이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 중에 국경을 침범한 사람이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간 것뿐이다. 신충일은 누르하치가 조선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여진국 건주의 야인을 관리하는 주인 누르하치가 삼가 야인의 사정을 조선에 아른다. 너희 조선국과 우리 여진국 두 나라는 관례적으로 좋은 우호관계에 있으며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여 군대를 도와주는 경우가 없는데도 우리는 여러 차례 천조의 900여리 영토를 잘 지켜왔다. 그런데 요동지역의 변경 관리들이 우리를 해치고 공격하여 공을 세우고 상을 받기만을 도모한다. 나는 너희 조선국 사람 17명을 모두 후한값으로 사서 석방의 고향으로 보내니 조선 국왕으로부터 상을 기다릴 것이다. 내가 어떻게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없다고 짐작할 수 있겠는가. 천조의 관리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너희가 우리를 위해 한마디 말을 거들어 천조의 관리들에게 항의해 준다면 나는 반드시 은혜를 갚을 것이다. 나아가 상호간에 언급한 각 문제에 대해서는 양 국가의 법률로 삼는다면서 마치 조약을 체결한 것처럼 생각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신충일의 임무는 명나라에 대항하여 누르하치와 정치적 동맹을 맺으라는 것이 아니었고 조선은 사실상 누르하치의 편지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신충일이 한양으로 돌아온 직후 조선 조정은 만포진에서 여진족과의 무역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성견 지명이 있는 신충일은 자신의 보고서에 누르하치의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신충일은 보고서를 읽을 사람들에게 계속 진행 중인 누르하치의 정복 활동과 인구의 통합을 상기시켰습니다. 신충일은 누르하치 치하의 여진족이 숫자가 많고 군사적으로 준비가 잘 갖추어졌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요동지역 곳곳에 편재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저는 만리장성 안쪽으로 서너 발자국도 채 가지 못해서 여진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신충일이 경고한 대로 그 위험성은 유방이 흉노족의 지도자 묵돌의 힘과 재능을 간과한 실수 또는 고려시대 왕훈이 몽골을 과소평가하여 일어난 재앙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신충일이 건주에 머문 기간은 짧았지만 신충일은 누르하치가 거느리는 병사가 1만 명, 전마가 700여 필에 이르며 슈루하치의 병력은 5-6천 명으로 형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충일의 기록에 따르면 슈루하치는 눈에 띌 정도로 형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서 이 점을 신충일과의 대화에서 은근히 밝히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충일은 누르하치의 지위에 대한 슈루하치의 도전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조선 사신인 신충일을 누르하치에게 데려다 줄 말이 사라졌을 때 신충일을 슈루하치에게 데려가려고 세 필의 말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신충일은 이를 거절했는데 이에 대해 슈루하치의 경고를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형에게만 들렸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은 당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건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이 신충일의 입을 통해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누르하치의 요구 조건을 수락한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양측은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했고 이런 태도와 관계는 사리오산 대전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명나라는 물론 조선 사신에게도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비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1599년 누르하치의 대항마로 해서여진을 선택해 후원하면서 여진 세력의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누르하치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명나라는 누르하치를 살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누르하치는 이때 명나라에게 반항심과 복수심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르하치는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날카로운 발톱을 감추고 명나라의 기운이 쇠하기 시작한 1609년까지 조공사신을 매년 보냈습니다.
조공을 보내며 누르하치는 사신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는 명나라 황실과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리장성을 넘어 산해관을 지나 북경에 이르는 명나라의 도로, 성곽, 마을, 군 주둔지 등을 정탐해 기록해 오도록 하는 임무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